네, 이처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유혈 사태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엔 인권 이사회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유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특별 소집을 하는데 18일 특별 세션을 여네요. 네네네. 인권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국가가 좀 47개 이사개국 중에서 16개국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번에는 26개국이 참석을 해서 일단은 회기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유일의 안전보장이사회 국가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 쿠웨이트거든요. 이제 쿠웨이트가 또 따로 주도를 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미 60명 이상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 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당시 진압을 분노의 날로 정하고 또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군이 실탄을 사용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체루탄이라든지 고무탄도 아니고 실탄을 사용했는데, 물론 이스라엘 측에서는 실탄을 사용하더라도 다리 아래쪽으로만 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게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오늘 뭐 방송 나오기도 좌파 쪽에서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그 비인권적인 행위에 대해서 규탄 시위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실탄 문제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미국 대사관에 예루살렘 이전 축하 행사에 대표를 보낸 유럽연합 4개국, 그러니까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의 항의 차원에서 그 주재 대사들을 소환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뭐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예. 그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항의 차원에서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애초에 밝히기는 이 기념식에 참석할 국가로 86개국의 그 초청장을 보냈고 그중에 32개국이 참가 의향을 밝혔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한 22개국이 참가를 했어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얀마가 참가를 했는데 일단은 이 22개국 전부에게 뭐 그 항의하는 것보다는 유럽연합에 본인들이 그 대사를 보낸 나라들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4개국에 대해서 소환을 했지만 과연 이러한 조치가 뭐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상황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1947년에 분나라를 거부하면서 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그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왔고 67년 전쟁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참혹하게 패배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사실 뺏긴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만들어질 국가 팔레스타인에서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도 수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93년에 오슬로 협정, 평화협정을 했었을 때도 예루살렘 문제는 마지막에 논의하기로 된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이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더 이상 평화협정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이 돼버렸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이 수도로 계속 삼고 있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한에는 이 문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나온 얘기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 주변 국가들에서 팔레스타인에게 그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포기를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아부디스로 가라고 한 그러한 제안들을 해왔었습니다만은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영원한 국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은 건국 70주년과 겹치면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 미국 대사관 이전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굉장한 후원국이죠, 예. 미국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영국 몰래 선포를 했고 이거를 가장 먼저 승인했던 국가가 미국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고요. 예.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5월 14일 날 미국 대사관을
이전을 한 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어가지고 뭐 농담 삼아서 투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을 살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1980년에 그 이스라엘 의회가 예루살렘을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발표를 그 법안을 통과를 했고요. 예. 거기에 이제 국제사회가 반발하면서 유엔 결의안으로 유엔 결의안이 그걸 비판을 하면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약 13개국의 국가들이 대사관을 다 옮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대사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이후에 대사관이 없었던 예루살렘에 다시 대사관을 이전을 한 게 미국이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사관을 다시 설치를 한 미국이 고마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영원한 후원자로서 미국을 지금 굉장히 그 존중하고 있고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바로 예루살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이 인정해주는 국가로서 미국이 고마운 거죠. 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주변국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중동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그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대사관에 대한 테러,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예상했던 대로 지금 이러한 것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미국 대사관을 테러를 할 경우에는 뭐 상당한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지금 현상금을 내걸고 테러를 조장하는 그 운동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 문제에서 이스라엘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은 1979년 혁명 이래로 압제자로부터 고통받는 일을 해방시키는 것을 국시로 삼고 있고요. 그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시온주의자들이 건설한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란으로서는 지금 핵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수세에 몰려 있는데 이번 팔레스타인 사태를 계기로 이란으로서는 미국에 반격할 수 있는 호기를 잡은 거고요. 그렇지만 중동 정세 전체로 봤었을 때 팔레스타인 문제가 사실 예전과는 달리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왕정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란이 이 아랍 지역에서 자꾸만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예. 따라서 예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유혈 사태가 나서 당장에는 굉장히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지만 그렇죠. 중동 정세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란 부상을 막는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신경을 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반이란과 친이란 정서가 부딪히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예루살렘 문제라든지 대사관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번에 그 실탄 사용 문제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그다지 크게 중동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명지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